길이 1m의 겹치고 코스만 가는 거예요. 쇠파이프가 머리에 박힌 말도 안 돼. 데이지 씨는 살았다. 그러나 얼마나 인터넷에서 그러나? 오, 이런 거 무서워하시죠? 어떻게 아니, 근데- 살아요? 일단 살았대요. 살았다. 살았다. 그러나? 그러나 죽었다? 아니 병원에 계시. 건드리면 더 신경 같은 거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박힌 살았는데 채로 입원 살았다. 중이다. 입원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죄송한 뭐- 말씀이지만 식물 인간이다? 인간처럼 홍록기 씨. 빨리 보고 싶어요. 권익을. 박힌 채 살았다. 그러나 뺐다? 참았다. 참았다? 자 그러면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이 게이지 씨가 본 적이 있어요. 박힌 채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데이지 씨는 1848년에 이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우와. 아 그게 그러나 아니, 잠깐만, 다음 그럼 말이에요? 계속 그 상태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아, 물론 쇠파이프는 제거하고 네. 그 상태로 행복하게 계속 살았어요. 살아가긴 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뇌. 이런 뇌 연구의 시발점이 된 피니어스 게이지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1848년 미국 버몬트 캐번디시. 당시 피니어스 게이지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Good morning. Yeah, good morning. It's a nice day. Yeah. Oh, you're such a nice guy. Have a nice day. Thank you. 착한 사람이네요. 피니어스 제가 볼 때 게이지 씨는 일산 쪽 평소에 같은데. 친절하고 성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을 평소처럼 하셨구나. 철도 선로 공사를 하고 있던 게이지 씨. 깜짝이야. 놀래라. Yeah, I'm fine, man. Oh, I think I better be careful today. I'm not having good luck. 이날도 자신의 주 업무였던 바위 폭파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다이너마이트를 파이프를 치고 있어요. 깊이 넣게. 저거부터 위험했네. 터졌구나. Cage. Cage, are you okay? Cage. Guys, we gotta get him to a hospital. Isn't he dead already? He has a bullet through his head. Cage, wake up, buddy. Come on, Cage, wake up. Wake up, man. 어머, It's okay, I'm fine. I have a terrible headache. 웬일이에요? What happened to me? 왼쪽 광대뼈 밑에서부터 두개골로 관통해버린 지름 3cm, 길이 1m의 쇠파이프. 이 사고로 인해 게이지 진짜 씨는 말도 안 돼. 전두엽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Cage, can you hear me? Yeah. Yes, I can. Good. Cage, can you lift your left 아, 이거 arm? 웃으면 안 되는데. Okay, very good. 너무 Cage, do you 멀쩡한 거 remember this person? Yes, she's my mother. Yes.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그러나 Oh, Gage. How are you feeling? Doesn't matter how I feel. Get out of my way and keep cleaning. 어머. 옛날에 성격이 어머. 착했던 게이지가 못 되졌구나. 그는 더 착했었는데. 이상 친절하고 성실한 게이지 씨가 아니었습니다. What the hell are you looking at? Get out of my way.
사고 전과 비교해 성격이 180도 변해버린 게이지 씨. 이야, 웃기네. 당시 그를 치료했던 존 할로 박사의 묘사에 따르면 게이지 씨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고집불통인데다가 기분도 쉽게 변하고 심지어 여자들은 그의 곁에 가지 말란 주의를 받을 정도. 사고로 전두엽에 손상을 입어 성격이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Out and don't come back. 결국 직장에서 쫓겨난 게이지 씨는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생계를 유지하는 등 거리를 전전하다가 간질병에 걸려 35세에 사망합니다. 현재 게이 씨의 유골과 쇠파이프는 하버드 대학교에 보관 중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요청에 의해 쇠파이프도 시신과 함께 묻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아니 이게 실화죠, 박사님? 예, 물론 실화입니다. 예,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고요. 예. 당시에도 이 일은 사실은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그 유골과 파이프를 보관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의미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그로부터 150년이 지나서 1994년에 다마지오라는 연구자와 그의 연구진들이 이 사람의 뇌를 컴퓨터로 다시 재구성해내면서 밝혀졌습니다. 복원을 했구나. 이 뇌의 표본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게이지 씨가 주로 손상받았던 뇌의 부위는 바로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전두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회사로 치면 CEO와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해서 행동 명령을 내리죠.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 제대로 어떤 것을 실행하거나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게이지 씨는 운동하는 데는 어떠한 장애도 없었습니다. 게이지 씨가 뭔가 크게 변한 것은 바로 성격이죠. 성격. 오죽하면 친구들이 게이지는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요. 게이지 씨를 관통한 파이프는 뇌의 가장 앞쪽 그리고 뇌의 안쪽 부분을 관통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인간의 성격과 자기의 의사결정 능력, 감정을 만들어내고 조절하는 부위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기억력과 어떤 판단력 같은 거는 많은 연구를 했지만 과연 사람의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이지 씨의 사례를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감정도 결국은 뇌에서 만들어지고 일어난다는 그러한 결론을 실마리를 얻고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으로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야는 다 이 뇌와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 이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예,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일단 영화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메멘토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메멘토 아시죠? 아시는 영화죠? 이런 영화 같은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953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생긴 일인데요. 그 헨리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머리를 다쳐서 심한 간질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줘도 잘 낫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양쪽 그 헨리의 눈 위쪽에 이 빨대 같은 은빛 빨대를 꼽아서 그 뇌를 뽑아내게 됩니다. 좀 살벌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측두엽이 같이 딸려 나오는데 이 측두엽이 없어짐으로 해서 헨리의 간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기억력도 함께 없어진 겁니다. 아까 그 메멘토에 나온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기억이나 전에 그 수술을 받기 전의 기억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새롭게 벌어진 일들은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53년도에 이제 수술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물어보면 계속 트루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53년도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또 어머니가 196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목 놓아 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억이 없어진 건데 이런 그 기억력 상실은 개인적으로는 헨리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이 측두엽에 기억의 중추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밝혀내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야, 저는 그 영화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메멘토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드류 베리모어가 나왔던 그 영화 있죠? 예. 그게 부위마다 역할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알아서 돌아가고 그 부위가 손상되면 정말 그 몸하고 관계없는 정신적인 거잖아요. 뭐 기억을 한다던가 그렇죠. 생각을 한다던가 뭐 성격이라던가 그런데 이렇게 손상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네요.